네, 오전장 정리하고 오장 준비해야 되는 오장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종유 의사, 최현덕 매니저 만나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사도 확실하고 또 확고하게 저의 전략을 또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AI 데이터 센터 그 전략 함께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임대 계약을 철회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 메타가 또다시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위해서 2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김종유 의사님, 이게 도대체 어떤 소식인지. 그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시장은 줄어들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투자의 방향이 약간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차지했던 그런 업체들의 독점력이 깨진 것도 아니죠.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올해는 도전과 응전의 한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여러 업체들이 도전할 거고 그 도전을 효율적으로 방어할지 아니면 독점에서 과점으로 변화가 될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확 축소되고 다른 쪽이 확 늘어나는 모습으로 갈지는 제가 이제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한 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 거고 또 내일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근데 그와 상관없이 지금 중국 업체도 치고 나오고 메타도 투자를 늘린다고 하고 네. MS 줄인다 늘린다 말이 많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쪽으로만 쏠렸던 수요가 여러 쪽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 그 안에서 뭐가 늘어날 것인가. 정말로 엔비디아를 제치고 다른 쪽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도가 나타나면서 에이직 수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국내 해당 종목이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쪽은 늘어날 거고 HBM은 그럼 줄어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HBM을 왜 채택했겠습니까? 속도의 부족 때문이에요. 근데 그 속도의 부족이 여러 군데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런 핵심 부품들의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종목은 저는 여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내 기업들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줄어들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게요. 트럼프의 두 아들 역시 AI 데이터 센터 회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6년간 무려 2천조 원을 투자하고 스타게이트와 알리바바 역시 이 AI에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매니저님.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그런 잡음이 들려오긴 했지만 데이터 센터에 계속해서 조금 이 투자를 늘려가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첫날 좀 드렸던 말씀인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없어서 또는 공급 과잉이라서 줄인 게 아니거든요.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오픈 AI였던 건데 오픈 AI가 지금 스타게이트로 어떻게 보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발표한 게 뭐냐면 앞으로 컴퓨팅 파워의 75%를 스타게이트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었던 오픈 AI 컴퓨팅 파워가 스타게이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굳이 돈을 들이고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가 됐던 게 이제 위스콘신주하고 조지아주의 데이터 센터를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거는 수요가 없어서 취소한 것도 아니고 공급 과잉도 아닌 겁니다. 오픈 AI 때문에 그걸 굳이 어떤 미래에 만들 데이터 센터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거고요. 그 일례로 이제 어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판 스타게이트보다 3배나 많은 돈을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얼마 투자하겠다, 이번 1분기까지도요. 네. 이 딥시크 발표 이후에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캐파시티가 전혀 줄지 않고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오히려 딥시크 이후에 신핑이 중국의 빅테크를 모아서 알리바바를 선두로 해서 오히려 더 큰 투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는 중국판 AI 시대가 시작되어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3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이제 어제 밤에 발표났던 건데 네. 메타의 2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2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스타게이트가 5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스타게이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판 원팀이 돼가지고요. 그쵸. 뭐 소프트뱅크, 엔비디 다 합쳐서 한 게 5천억 달러인데 그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또 메타가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직까지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건데 시장에서 우려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AI를 상징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네. 그런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기존에 계약해놨던 것을 줄인다고 하니까는 좀 움츠렸던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빼고 다른 것들을 쭉 보면은 전혀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줄 것도 없는 거고 전 세계적인 어떤 이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을 본다면은 이 캐펙스 투자가 전혀 줄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런 우려감에다가 뭐 관세 여파, 그다음에 지금 어떤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그 나스닥이 3일째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어제 나스닥 하락 부분은 지금 하락 강도가 상당히 약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 보시면은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저 재무제표를 공개하면서 시간에 20%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뀌는 게 뭐냐면 이거 차트 하나만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제 엔비디아의 서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네. 최근에 이제 이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아서 어제 같은 경우도 시간 10몇 프로까지 급락이 나왔던 건데 그쵸. 45달러였거든요. 근데 시간에 지금 급등하면서 55달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인력 관련 서비스 기업인 워크데이 같은 경우도 AI 서비스로 인해서 실적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에 12% 급등. 그다음에 재무 서비스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투이트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했는데 결국 AI로 인해서 실적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발표하면서 시간에 6% 급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그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시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어제 급락 나왔던 테슬라, 뭐 팔란티어 이런 기업도 시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3일째 하락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 시점 되기도 했고 그런 시점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가장 우려됐던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데이터 센터 그 투자 축소 이런 것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부터는 좀 본격적인 반등. 그 중에서도 결국 AI로 인해 어떤 우려감 때문에 빠졌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AI 관련 기술, 테크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기 네. 때문에 김종효 회사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한다면 최근 미국 관련 AI, 빅테크,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주가의 흐름 보여줄까요? 근데 조정의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국내 종목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미국이 독점이었기 때문에 그들로 쏠린 자금이 작년에 워낙 많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밀어올린 힘이 펀더멘탈의 힘도 있었지만 수급과 관련된 자금 쏠림의 현상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중국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스타게이트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또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드렸던 독점이 끝나는 순간에서 이 한쪽에 투자하고 있는 게 적절한 투자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펀드 입장에서도 엔비디아와 혹은 다른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나 하드웨어들이 생긴다? 당연히 분산 투자하겠죠. 네. 그러면 그쪽으로 가니까 미국 기업들은 저는 뭐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결국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여전히 단기적인 변동성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중국주들의 급등에 목매는가? 네. 그쪽으로 지금 분산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성공하고 안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경쟁이 생겼기 때문에 독점이 깨지는 순간에 그런 경쟁 기업에도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여전히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TC본도 측면에서는 경쟁자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경쟁자가 생긴다고 하니까 주가가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 이전에 그만큼 강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결론 안 났습니다. 결론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미국 기업들은 최근에 조금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데 좀 동의를 하는데 핵심 키워드가 경쟁과 분산이었어요. 그러면 선택권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어요. 뭐 중국 관련된 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테크 기업 소비 종목들이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크게 세 국가로 나눴을 때 지금은 저희가 AI 관련주에 투자한다면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요? AI 자체에 투자한다면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 쪽에 투자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뭐 기간을 좀 좁혀서 올해 혹은 뭐 상반기 내로 좁혀본다면 저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서로 계속 선긋기하고 있는데 양쪽에 투자하는 게 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양쪽에서 어쨌든 핵심 부품들의 수요는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ASIC 누구한테 수주할 건데요? TSMC하고 삼성전자 말고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HBM 이것도 새 회사 말고 없잖아요. 그러면 공통분모 누굽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함께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계속해서 최현동 매니저님께서는 오늘 밤 이 기술자 반등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국가 또 어느 기업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만 본다면 한국 시장이고요. 네. 왜냐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만 본다면 우리 쪽에 투자한 게 맞는 거고 당연히 이제 AI 쪽으로 가면은 지금 AI 1번지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종목과 시장을 봤을 때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최근에 이제 미국장이 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지금 말도 못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테슬라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지금 국내 서학기미들이 또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뭐 테슬라하고 테슬라 2X가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최근에 하락한 이유는 네. 유럽의 어떤 판매 저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건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BYD한테도 판매가 졌다고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나와 있던 건데 그것만으로 계속 빠지기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가 이제 독일의 어떤 극우 정당을 지지하면서 좀 비호감도로 많이 가다 보니까는 네. 그런 부분도 판매에 일정 영향이 크고 또 일론 머스크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한 팀이 돼서 같이 올라갔던 부분인데 최근에 그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볼모로 잡혀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FSD 자율주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중국 시장에 침투해서 중국 시장에서 FSD 승인을 받고 빨리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무역 협상에 잘 되면 중국이 승인을 해줄 것이고 안 되면 그걸 빌미로 이제 좀 안 돼주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테슬라의 중국 FSD 승인 계획을 보게 되면 1분기부터 뭐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 계획이 좀 전혀 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어떤 중국의 반도체 규제는 상당히 세게 나가고 있죠. 하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네.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가 좀 더 빠지는 것 같고 다만 이런 점에 저는 분명히 해결될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심하게 빠져 있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나스닥 쪽에서도 어쨌든 그런 AI 쪽의 모멘텀이 빠지면서 빠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모멘텀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나스닥 기술주 중에서도 살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당장 저희가 어떤 반도체 기업, 어떤 AI, 또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을 설명을 드려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경계하고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시장 시간외에서 발표될 예정인 엔비디아의 실적에 모든 분들이 집중하고 있을 텐데요.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님, 4분기 실적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어떻게 나와야지 시장이 잘 갈까요? 일단 결국은 엔비디아는 실적으로 실망시킨 적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뭐 매출도 더 늘고 이익도 시장 예상보다는 더 나오고 가이던스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라서 이번 뭐 4분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문제는 뭐 블랙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해답을 내놓느냐. 그다음에 이제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여러 회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뭐 짐 켈러도 나올 거고 여러 회사들이 다각도로 도전을 할 텐데 이에 대한 엔비디아의 대응은 어떨까? 그다음에 오늘 엔비디아의 급락의 원인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배, 중국 선사는 미국 항만에 머물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줄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20% 가까운 물량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 물량을 끊어내게 되면 과연 엔비디아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는가? 이에 대해서 젠슨왕 CEO가 명확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적 숫자 물론 중요하죠.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면 당연히 영향을 줄 텐데 네. 그거보다는 말씀드렸던 블랙일 이슈, 그다음에 중국 물량의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이 두 가지가 주가의 민감도에는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 칩 판매에 대한 엄격한 이 발언을 다시 한번 하죠. 장중엔 4.5%까지 조정받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내일 좀 저희가 초집중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실적 G-1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런 다양한 노이즈 속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75불에서 200달러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너무 잘 냈는데 이미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인데 월가는 왜 자꾸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을까요? 항상 이제 엔비디아 앞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실망시킨 적 한 번도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5%라든가 지금 로젠블랙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이제 보고서 내면서 실적은 이제 뭐 예상보다 조금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목표가를 조금 상향하고 있는 거고, 다만 그 목표가가 이제 뭐 대폭 상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목표가 상향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다 봐요. 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냐 마냐,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예상만큼 나오거나 예상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올 건 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블랙웰의 어떤 생산 계획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다음 모멘텀이 이제 이 호퍼 시리즈에서 이 블랙웰을 넘은 상황인데, 블랙웰이 최근에 발열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문제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 또 외부에서 그런 어떤 좀 의심을 하고 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블랙웰의 어떤 생산 계획이라든가 코멘트, 어떤 그런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잘 나와준다면 시장은 또 기대할 것 같고, 그렇죠.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의심이 될 만한,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매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또 우려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이 젠슨왕의 어떤 그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 블랙웰에 있어서 어떤 자신감 떨어진 멘트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블랙웰에 있어서 아마 또 굉장히 좀 그 어떤 공격적인 생산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될 거로 보고, 그런다면은 아마 엔비디아는 또 좀 주가 상승이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저는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뭐 AI가 올라가는 등 또는 빠지는 등 좀 엔비디아 기준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떤 엔비디아 기준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팔란티어라든가 좀 엔비디아만이 아닌 다른 쪽에서 이 AI 모멘트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정말 너무 중요하지만은 작년에는 엔비디아 중요도가 뭐 80, 90이었다면은 네. 지금은 한 70, 80 정도 내려와 있어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 중요도는 좀 떨어졌다. 네. 다만 지금 그 AI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의심이 됐던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메타가 그 2천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폭의 상승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결국 AI로 돈을 버냐 마냐 문제인 건데, 지금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까지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고, 그런 이 중소기업들이 이제 급등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 버는 걸 확인해 줬으니 엔비디아가 이제 돈 버는 걸 확인해 준다면은 네. 아마 그게 이제 어떤 그 나스닥 기업들의 어떤 반등의 빌미, 또 우리 그 한국에서도 이 IT, 이 AI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반등의 빌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보다는 블랙웰의 어떤 수요, 뭐 생산 계획 이런 코멘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기대와 우려 모두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과 올해의 실적을 대기하면서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살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다라면 지금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다른 종목을 좀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 이 미국 증시 또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좀 증시 방향성, 내일을 기점으로도 바뀌게 될까요? 근데 지금 뭐 3일간 그 오늘까지의 흐름만 보더라도 네. 미국이 지금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계속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네. 시장이 달라진 거예요. 작년과 지금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이렇게 갈 거다는 아무도 모르지만 2월 달까지 전개된 흐름만 보시면 확연하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미국이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누군가 걷어들이고 있죠. 그게 외국인이 아니어도 기관이 아니어도 누군가 계속 줍줍하면서 계속 종가를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과 분명히 달라진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조선주 이런 소위 이제 그 선도주 개념에서 네. 좀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뭐 당연한 흐름이지만
별로 주도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석유화계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도 그냥 평소 같았으면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 무너지나요? 조금 무너지는 듯 했다가 시장 조정받는 날 이런 종목이 오히려 밀고 올라오면서 시장을 네. 막 버티게 만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지금 저가 매수가 전반적으로 두꺼워지고 많아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미국이 내리는 날 우리는 버티고 미국이 올라가는 날 우리가 더 잘 가잖아요. 개별 종목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장에 매수 시기를 종목마다 조율해 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저는 더 종목을 사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고를지는 뭐 각자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데 저희가 초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후장 전략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최원동 매니저, 오늘의 오후장 디펜스 전략 공개해 주시죠. 일단 오늘까지도 매수 기회다. 네. 일단 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오늘 아침까지도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고 그 실적 발표 속에서 이 AI 때문에 매출이 확 느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간에 10% 이상 급등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 팔란티어까지 이제 시간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AI 쪽에서 대장은 엔비디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밑에 있는 기업들이 다 잘하고 있는 게 확인됐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긴가민가한 거죠. 네. 근데 엔비디아 실적까지 확인한다면은 아마 시장에서 확신할 것 같고 그 실적 이후에도 이 블랙일 수요에 대해서만 또 한번 다시 확인을 해준다면은 아마 제가 볼 땐 젠슨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에 환호해서 다시 한번 나스닥부터 또 우리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또 아직 이제 굉장히 어떤 이번 연도에 큰 매출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네. 주가가 아직 반응 못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오. 아마 내용 들어보시면은 와 이거는 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는 잠시 후에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최원동 매니저가 오늘 준비한 종목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종효 이사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디펜스 지금 바로 함께 공개해 주시죠. 근데 저는 뭐 지난주부터 기간 조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뭐 그 말씀을 드린 날 바로 올라서 뭔가 조금 갸웃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엔비디아로 인해서 내일 당장 반등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하나가 더 남아있는 것은 3월 4일 날 정말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가 실행되는지 네. 실행됐을 때 시장 반응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미 뭐 들어간 물량이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그 현금은 조금은 기다렸다가 그 두 가지의 변동 상황들을 보고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서두를 필요 없고 어차피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저는 뭐 최소한 뭐 상반기 정도까지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이벤트 정도는 확인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엔비디아의 실적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도 데이터 센터와 AI 관련 종목들과 섹터에 집중해 보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